영국 축구계를 뒤흔든 토트넘 키퍼의 한마디.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무한한 경쟁 속에서 한 명의 선수가 그 모든 주목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 선수의 뛰어난 능력과 화려한 업적에 기인한 것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 그 이름은 굴리엘모 피카리오입니다. 피카리오는 토트넘 하스퍼스의 골문을 지키며 그들의 상승세의 핵심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어난 실력으로 무장한 그는 더불어 강인한 멘탈로도 꾸준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한 경기에서 그의 모습은 간과할 수 없는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토트넘의 센터백 에릭 다이어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실점 상황에서 피카리오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폭발하며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경기 후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다이어의 실수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로써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다이어의 실수로 인해 토트넘은 분위기가 전환되며 실점의 연속을 경험했습니다. 역전 장면에서도 다이어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라인 컨트롤을 포기하고 오프사이드 트랩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피카리오는 자신의 불만을 숨기지 않았고 그것이 축구 팬들과 미디어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경기에서의 피카리오의 반응은 축구계와 팬들 사이에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의 열정과 진정성은 칭찬받아야 할 부분이지만 동시에 그것이 팀의 화합과 승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합니다. 토트넘은 이런 순간에 단단한 결속과 팀워크가 더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카리오의 열정은 팀에 대한 해로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이어의 미묘한 변화로 인해 토트넘의 운명이 어떻게 뒤흔들렸는지, 그리고 피카리오의 뛰어난 골키퍼로서의 역할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빛나는 골문을 지키며 놀라운 경기력을 선보이는 피카리오는 축구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피카리오는 반사신경과 선방 능력에서 뒤떨어지지 않는 골키퍼로서 키퍼의 기본 소양을 충실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빛나는 이유는 그 이상입니다. 그는 볼 핸들링 기술과 뛰어난 집중력을 자랑하며 토트넘의 빌드업 능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현대 축구에서 요구되는 완벽한 골키퍼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의 강인한 정신력과 위기 대응 능력입니다. 경기 중 동료의 치명적인 실수에도 웃어넘기며 팀을 격려하고 지도하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적 특징은 그를 더욱 빛나게 만들고 있으며 토트넘의 팀워크와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다이어의 부진과 피카리오의 빛나는 경기력 사이에서 토트넘은 결정적인 순간에서 손해를 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이어의 역할이 팀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한데 그의 미묘한 변화로 토트넘은 패배의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경기 중 다이어가 주장 손흥민을 대신해 심판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팀 내부에서의 불화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축구 팬들도 그의 행동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피카리오의 가치와 다이어의 부적절한 역할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토트넘은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고 피카리오의 리더십과 경기력을 토대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이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울버햄튼과의 맞대결에서 토트넘의 센터백 에릭 다이어가 판을 깨고 나선 순식간에 연달아 실점의 빌미를 제공하며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다이어는 이전에는 주목을 받는 플레이어 중 하나였으나 이번 경기에서 그의 고전은 어떤 이유로 그동안 주전에서 제외되었는지 명백하게 드러내는 장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다이어의 미묘한 실수가 시작되자 피카리오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팀 내에서의 공동 책임을 강조하며 다이어에게 스스로의 실수를 인정하도록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다이어는 오히려 문제를 회피하고 자신이 수비수로서의 역할을 잊어버린 듯한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축구 평론가들은 이 같은 상황을 본 적이 없다며 다이어의 행동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게다가 이후의 경기 상황에서도 다이어는 역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상대 공격진이 돌파할 때 그는 적극적인 수비 자세 대신 라인 컨트롤에 집중하며 오프사이드 트랩을 시도했지만 모든 예상대로 실패로 끝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이어의 상황 판단력 부족과 적극적인 수비 자세의 부재를 비판하며 이러한 기본적인 수비 원칙을 무시한 행동이 토트넘에게 큰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릭 다이어의 울버햄튼 경기에서의 경기력은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그의 부진이 토트넘과 그의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팀은 그의 개선된 성능과 수비 라인에서의 더 나은 결속력을 필요로 할 것이며 다이어는 자신의 실수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팀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에릭 다이어의 울버햄튼 경기에서의 연속적인 실수는 토트넘에게 상당한 타격을 입히며 경기를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오프사이드 트랩 시도는 전략적으로 미숙했으며 이로 인해 그가 경기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실수가 우연이 아니라 판단력과 기술의 부족으로 인한 실점임을 강조하며
토트넘 스쿼드의 개편이 절실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기 중 피카리오는 이러한 상황을 목격하며 극도로 힘들어했습니다. 다이어의 주도적인 역할 부재로 토트넘의 빌드업이 원활하지 못했고 그 결과로 두 골을 연달아 실점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피카리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경기 종료 후 바이어를 향한 비판적인 글을 작성하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토트넘 수비수인 로메로와 반덥은 공격 축구를 지원하며 라인을 높여 상대를 압박하는 전략을 사용했지만 다이어는 그와는 대조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로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그의 전방으로의 패스와 압박 능력 부재로 토트넘은 전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었고 이는 경기의 중요한 근간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토트넘은 팀의 빌드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비수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는 경기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울버햄튼 경기에서의 에릭 다이어의 역할은 토트넘에게 상당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팀은 개선된 전략과 플레이어의 역할 재조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를 통해 빌드업의 원활한 진행을 회복하고 미래 경기에서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토트넘 경기에서의 선수들의 활동 반경을 시각화한 이 표는 에릭 다이어의 수비 범위를 눈에 띄게 보여줍니다. 다이어의 수비 범위가 노란색 작은 삼각형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때 그의 활동 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로얄과 비수마와 겹친 자주색 활동 범위는 벤 데이비스의 영역이었는데 그는 사실상 두 센터백의 역할을 혼자서 수행해야 했던 어마어마한 범위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다이어는 토트넘의 모든 선수 중에서 가장 협소한 활동 범위를 보이며 동료 선수들에게 큰 부담을 안겼습니다. 이런 자료가 공개되자 축구팬들은 다이어와 함께 화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피카리오의 반응을 이해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이어는 늘 내려와서 공을 보유하며 책임을 회피하며 패스만 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편 다이어는 상대 공격수의 느린 달리기 속도에 대한 불안으로 정확하지 못한 롱패스나 무의미한 패스를 반복하며 팀 내 모든 선수에게 고통을 안겼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이어 한 명의 존재로 인해 수비와 미들필드가 붕괴되며 경기 전체가 망가졌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다이어의 역할이 토트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경기 결과를 위해 전략적 개선과 팀 내 역할 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릭 다이어의 존재는 토트넘의 빌드업 전략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손흥민이 수비 역할을 하며 직접 볼을 운반해야 했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마무리 능력을 가진 공격수가 수비를 유도하고 볼을 운반하며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축구 선수로서 탁월한 다재다능함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손흥민은 이런 환경에서도 뛰어난 슈팅 능력을 유지하며 골을 넣어내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 축구 전문가들과 팬들 사이에서 많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이어의 주장 욕심이 또 다시 드러나면서 토트넘 팬들은 이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이어는 경기 중 주장 손흥민 대신 심판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자신이 주장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다이어의 주장 욕심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편 이번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18세인 애슐리 필립스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이어의 불신감이 가득한 감독이 필립스를 대체로 편입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이어의 경험과 능력을 감안할 때 감독이 필립스를 대체로 사용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는 토트넘과 다이어 간의 관계와 팀의 전략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앞으로 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이제 다이어가 토트넘에서 더 이상 주요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군 출신의 어린 선수 애슐리 필립스와의 경쟁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다이어의 실수를 분명하게 지적하며 앞으로 다이어가 출전할 가능성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밝혔습니다. 바쁘신 시간 속에서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계속해서 다양한 영상을 제공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